팝구형. 이 영상에는 리뷰와 결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늦은 밤 차 한 대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차 안에는 남편 데이비드와 그의 아내 에이미가 타고 있었고 그들은 부모님의 파티 초대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어쩐지 서로 대화하는 모습이 사이가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사실 그들은 이혼을 계획하고 있었고 아들 찰리를 사고로 잃으면서 에이미는 심각한 우울증까지 앓고 있었습니다. 에이미는 사과를 까던 중 실수로 손을 베게 되고 차는 무슨 문제라도 생긴 듯 이상한 소리까지 들리게 됩니다. 다행히도 오래돼 보이는 주유소가 그들 눈에 들어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카센터 직원 등장에 둘은 깜짝 놀라게 되고 카센터 직원은 차의 보닛을 열어 차를 봐주기로 합니다. 보닛을 열어 차를 훑어보던 중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직원 말에 부부는 안심하고 다시 출발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차는 얼마 못 가 완전히 멈춰 서버리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신호도 잡히지 않는 장소였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주유소를 다시 찾아가게 되지만 이미 문은 닫힌 상태였습니다. 에이미는 다시 차로 돌아가자고 말하지만 데이비드는 근처 모텔에 가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해보기로 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섬뜩한 비명소리에 에이미는 나가자고 재촉하지만 데이비드는 괜찮다며 종을 누르게 되는데요. 모텔의 매니저로 보이는 한 남성이 나오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나와 TV 소리였다며 부부를 안심시킵니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게 되고 도움을 요청해보지만 매니저는 하룻밤 묵은 다음 아침에 수리를 받고 떠나는 게 어떻겠냐며 그들을 설득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부부는 모텔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합니다. 부부가 떠나고 매니저의 의미심장한 표정.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여자의 비명이 다시 들려옵니다. 그렇게 둘은 낡은 모텔룸에 들어가게 되고 룸 상태는 도저히 머물 수가 없을 정도로 좋지 않았습니다. 바퀴벌레가 기어다니고 세면대에서는 흙탕물이 나오며 오랫동안 세탁하지 않은 것 같은 침구류까지. 바로 그때 수상한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고 이번엔 누군가가 부부의 방문을 두들기는데요. 데이비드는 문을 열어 확인해보지만 문 밖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둘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게 되고 이번엔 옆방에서 방문을 미친듯이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옆방 소음에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데이비드는 매니저를 만나봐야겠다며 방을 나서게 되고 아내 에이미는 문을 잠근 채 방에서 기다립니다. 데이비드는 매니저에게 옆방 소음에 대해 항의를 하게 되고 매니저는 자신이 확인을 해보겠다며 데이비드를 돌려보냅니다. 데이비드는 다시 모텔방으로 돌아오게 되고 컴플레인 덕분이었을까요? 한결 조용해진 것 같습니다. 이내 무료함을 느낀 데이비드는 TV를 켜게 되는데 TV 화면은 나오지 않았고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집어 재생시키게 됩니다. 포르노 영상으로 생각했었던 거와는 달리 잔인한 장면들이 나오게 되고 유심히 영상을 지켜보던 중 무언가 익숙함을 느낍니다.
영상 속에 나오는 배경들이 현재 자신이 묵고 있는 방과 똑같은 장소였던 것이었는데요. 이 사실을 아내 에이미에게 알려주게 되고 같은 침구류, 같은 전등까지. 데이비드는 방 안의 환기구와 바닥 쪽에 숨겨진 카메라를 찾아내게 되고 누군가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순간 모든 불이 꺼지면서 그들은 서서히 공포에 휩싸입니다. 화장실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해보지만 이미 못으로 다 고정된 상태였고 세면대엔 에이미가 먹다 남은 사과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와 정면 돌파를 시도하지만 가면을 쓴 범인들 때문에 다시 모텔 방으로 피하게 됩니다. 범인들은 마치 즐기는 듯 부부의 방 주위를 돌아다니며 감시를 하고 있었고 언제든 범인들이 들어와 자신들을 해칠 수 있다는 생각에 보호할 수 있는 무기를 찾게 됩니다. 누군가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왠지 익숙해 보이는 뒷모습. 데이비드는 모든 영상을 훑어보며 그들의 허점을 찾아내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화장실 바닥에 숨겨진 문을 찾게 됩니다. 갑자기 밖에서 차의 엔진 소리가 들려오고 트럭에서 한 남성이 내립니다. 부부는 트럭 기사를 향해 창문을 두드리며 절실하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이를 이상하게 느낀 트럭 기사는 부부에게 다가갑니다. 알고 보니 스너프 필름 유통을 담당하던 남자였고 그 모습에 부부는 다시 한번 좌절하게 됩니다. 범인들이 점점 다가오자 부부는 황급히 화장실 바닥문을 열어 지하 통로로 몸을 숨깁니다. 지하 통로는 쥐들로 가득했고 부부는 살아남기 위해 한참을 기어가던 중 또 다른 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올라와 보니 그것은 바로 자신들을 감시했던 매니저의 방이었는데요. 에이미는 구조대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던 중 그들이 다가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매니저는 사라진 부부를 찾고 있던 중이었고 수화기에서 들려나오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결국 매니저는 지하 통로로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되고 샅샅이 뒤져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다행히 부부는 여러 갈래로 통하는 길을 따라 피하던 중 창고로 보이는 장소로 몸을 숨기게 됩니다. 다시 한번 모텔로 들어오는 차 소리가 들립니다. 좀 전 에이미의 신고 전화를 수상하게 여겨 위치 추적을 통해 경찰이 오게 된 것이었는데요. 경찰관은 매니저에게 절차상 주위를 둘러보겠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방으로 들어가 살피던 중 TV 속 스너프 영상을 보게 되고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직감한 듯 급히 방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부는 경찰관을 향해 뛰어나오게 되고 가까스로 경찰차에 올라타지만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미 범인들이 경찰차에 손을 댄 상태였었고
경찰관은 차에서 내려 보닛을 열어봅니다. 보닛을 닫던 그 순간 범인은 경찰관 뒤에서 모습을 나타내면서 무참히 그를 칼로 찔려 죽입니다. 경찰관의 죽는 모습에 절망도 잠시 부부는 또 다른 방으로 도주를 시도합니다. 이번에 범인은 데이비드를 붙잡고 쉽게 놓아주지 않는데요. 모든 문을 봉쇄하고 데이비드는 다시 한번 탈출 계획을 세웁니다. 화장실의 창문을 깬 다음 그녀의 옷자락을 걸어 마치 창문을 통해 도망친 것처럼 흔적을 남긴 후 에이미를 천장 위 공간에 숨기게 되는데요. 데이비드는 사무실에서 보았던 총을 찾아오겠다 말하고 그녀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여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 범인이 그를 덮칩니다. 칼에 찔려 쓰러진 데이비드는 시선을 돌리려는 듯 힘겹게 문 밖으로 기어나가는데요. 매니저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습니다. 에이미는 남편이 죽어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매니저는 다행히도 창문에 남긴 흔적에 속은 것 같습니다. 숨막히는 숨바꼭질. 그렇게 어둠이 지나 해가 뜨고 에이미는 조용해진 틈을 타 천장에서 내려옵니다. 하지만 자신의 남편을 살필 기회도 없이 숨어있던 범인이 등장하면서 다시 한번 정신없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어렵게 시동을 걸게 되고 범인 한 명이 차 위로 올라가 그녀의 목을 조르며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범인의 공격으로 정신없이 악셀을 밟으며 돌진하던 중 뜬금없이 나타난 다른 범인까지 한 번에 2명의 범인을 죽이고 맙니다. 에어백에 무사했던 에이미는 다시 한번 탈출을 시도하게 되고 매니저는 급히 뛰쳐나와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에이미는 남편이 말했었던 총을 찾게 되고 열이 오를 대로 오른 매니저는 그녀를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을 조르고 두들겨 패며 쓰러진 그녀를 촬영까지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녀는 마지막 공격을 가하게 되고 다시 한번 거친 몸싸움을 하게 됩니다. 하필 내동댕이 친 곳에 권총에 놓여 있었고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매니저를 향해 방아쇠를 당깁니다. 매니저는 그 자리에 쓰러져 죽게 되고 에이미는 남편 데이비드에게 달려갑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지 남편은 아직 숨이 붙어 있었고 그렇게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 베이컨씨는 모텔에서 하룻밤을 묵게 된 부부가 스너프 필름의 희생자들이 되어 탈출을 시도하게 되는 공포 스릴러물입니다. TV 속에서는 스너프 필름의 잔인함과 모텔룸이라는 한정된 공간 속에서 주인공들이 살아남기까지의 처절한 장면들을 효과음까지 더해 숨막히게 전개되었고 영화를 보는 내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장면들이 많은 만큼 전혀 지루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배우들의 공포에 질린 연기는 정말 리얼했었고 몰입하기에 정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웠던 점이라면 무언가 빨리 마무리된 듯한 느낌을 받았었고
남편이 살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 다행이었지만 조금 억지스럽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1시간 20분이라는 짧은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늦은 밤 사람을 아주 피말리기에 충분한 영화로 베이컨씨 추천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